그러니까 없는 놈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있는 놈이. 그러니까 부파가 왜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까? 당연하지. 부파는 꿀을 빨고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못 다니니까 그렇지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개가 있어서. 이것도 이유예요. 그때 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개를 봐야 돼서. 근데 병든 개도 내가 납득은 하겠는데 가장 심각한 사람을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개를 맡겨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개가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서. 개 호텔 같은 데다 돈을 주고 맡기는데도 우울증에 걸린대. 진짜 여기까지 무슨 말이 나오고 싶냐면 네 자식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나오고 싶지만 아니 남편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남편이 감옥하겠다. 근데 아니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선순위에 잡히는 문제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비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산 사람, 그러면 남편 아니요. 남편하고는 정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인가 봐. 근데 걔도 가족이라며.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무튼 걔는 남편보다 서열이 높아. 걔는 남편은 걔만 또 못한 놈이야. 근데 그렇다 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이유들도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정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리들도 바뀌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바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걔는 천국이 없으니까.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개천도제 전문 이런 거를.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도 들어오는데 제 상식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나는 개가 올라갔던 그 제상에 내가 올라가고 싶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49제를 지내는데 내 앞에가 개였어. 야 이거 나 그거 별로. 그냥 개 따로 해줘. 아니 이게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점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가 죽고 난 뒤에 난 그런 사람도 봤거든. 개가 죽고 난 뒤에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러면 다른 개를 키워라 라고 했더니 그걸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그 죽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였었고, 왜냐면 인간은 어차피 개보다 오래 사니까. 그래서 그걸 못 보겠다는 거가 하나 이유였고, 하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 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개가 10년 이상 크니까 병원비만 한 달에 300인가를 갖다 박았다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300, 죽을 때까지 갖다 박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하나 진짜 저 개병원에서는 잡으면 한 10마리만 잡으면 야, 이거 완전히 논하겠다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죽으면 의료사고는 없잖아. 개를 부검해서 의료사고를 뭘 할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살려만 놓으면, 뭐라도 먹여서 살려만 놓으면 계속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야, 아니 그거 되게 좀 납득은 안 가는데, 야 나도 개의사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가 안 돼서 개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바뀐 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뭐든지. 뭐든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에 맞춰서 또 다른 새로운 버전들을 끊임없이 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폰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저 상황에서 아이폰 100을 만들 수는 없어. 언젠가는 누군가 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지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예, 아이폰을 뭐 100까지 팔아먹고 있을 수는 없다니까. 예, 매년 숫자 하나씩 카운터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변동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지가 뼈를 깎는 아픔을 발휘하면서 지 변동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잘 나갈 때는 계속 그런 방식들이 안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거를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나중에 이제 부파 불교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럼 부파 불교에서 그런 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기득권자는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꿀을 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아이폰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게 너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싸이월드가 도토리 팔아먹다가 망한 이유는 그게 거의 싸이월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고 뭐 엄청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카오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그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대단한 뭔가 획을 그었는데 걔네가 왜 골로 갔냐? 그 도토리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리고 SK텔레콤이나 KT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카카오가 이렇게 못 큽니다. 근데 카카오는 저렇게 커올 수 있었지만 얘네들은 왜 반응을 못 했느냐? 그 문자 빨고 있었거든. 문자 하나 보내면 뭐 40원, 뭐 20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R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비슷하게 해서 R로다가 했었잖아요. 또. 벌써 옛날 얘기지. 그렇게 해서 빨고 있는 것 때문에 걔네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고 걔네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반응했으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 저런 했을 때 저기에 대응해서 빨리 했으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조질 수 있었던 게 처음 저런 놈이 나왔을 때 그럼 문자 무료라고 처음에라도 했으면 카카오가 못 컸을 수도 있어.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익숙한 걸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자가 돈이 나가는 거고 이건 돈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점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더 불편한 상황이 된 거야. 거꾸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넘어가니까 걔네는 문자에 더 이상 요금을 매길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무료가 된 거고 시장은 잃어버린 거야. 이게 승자들이 취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놈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있는 놈이. 그러니까 부파가 왜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까? 당연하지. 부파는 꿀을 빨고 있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데서 일어나는 거지 있는 놈들께서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아.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게 최고로 좋은 건데 그거는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처음에 일어날 때 보면 이 주도적인 이러한 부파불교가 있었던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야하고 화엄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정토랑 그 다음에 그 불상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나왔던 게 유마경, 그 다음에 법화경인데 이런 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거죠. 불성사상 이런 것들은 힘이 약했던 거고 다른데 완전히 약간 신천지지. 신천지 새로 개발된 미국으로 얘기하면 서부지.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유럽에서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식민지 같이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부 해안가로 이렇게 도시들이 발전하잖아요. 그 13개인가 뭐 이래갖고 그 발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가면 땅을 거저준다더라 해도 원래 사람이 안 갔어. 근데 금이 있다 하니까 이제 눈깔 뒤집어가지고 가게 된 거고 지금은 서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치 서부 개발하듯이 이런 데가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틀에서 좀 벗어났던데 영향력이 약했던데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제출한 게 이 반야공사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보다는 업데이트된 거를 얘기를 하죠. 뒤에 나온 것들은 언제나 앞에 것보다 더 좋아요. 왜? 앞에 거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기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유신론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점을 가지는 종교는 더 이상 하나도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니까 맨 첫 번째 것만 하면 돼. 그런데 이런 합리성의 기초에서 현실에 맞춰가는 이러한 문화들은 전부 뒤에 게 낫습니다. 전부 뒤에 게 낫습니다. 그리고 뒤에 게 어려워요.
뒤에 게 어렵습니다. 왜? 발전한 문화거든. 그리고 그거는 누가 만들었든 앞에 거를 검토하고 나서 만들어. 그러니까 투지폰을 검토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거지 갑자기 스마트폰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그래서 꼭 성공하느냐? 그건 장담 못해. 이 시절에도 많은 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반야사상이 성공하는 이유는 시대적 적합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별로 유행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인도에서는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퍼져도 먹히는 데가 있고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장과 관련돼. 시장의 요청과 관련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이 제일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게 소니 핸드폰 같은 게 잘 팔려요. 소니 에릭슨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쓰지도 않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거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씁니다.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삼성의 애니콜은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게 늙어서 그런가? 왜 갑자기 애니콜이 나오? 이 갤럭시가 일본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 소니에 막혀서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애플에 막히면 이해가 되는데 야 소니에 막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런 독자적인 생태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특이한 생태계를 가진 게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하고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생태계를 얘기하면 네이버를 쓴다는 거하고 보통 구글이 거의 다 지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메신저로 남들은 다 페이스북을 쓰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글 점유율이 더 높다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으면 잘 몰라.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소니 핸드폰을 쓴대 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런 걸 쓰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저게 뭐 게임이 되나. 네이버도 물론 대단한 회사지만 야, 구글은 전 세계에서 몇째 가는 회사잖아. 그 위에 몇 놈이나 있어. 그거는 전 세계의 탑 클래스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느 정도를 하는 정도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저거는 어디서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하는 것이 꼭 정당성을 가졌다, 그다음에 무조건 우월하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화엄이나 법화가 왜 중국에서 성공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도시락, 팔도 도시락 압니까? 우리는 거의 잘 안 먹거든. 팔도 그 도시락 라면 있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잖아. 그래서 그게 팔도 매출의 압도적 효자 상품이거든. 그 도시락하고 저 비빔면하고. 아니 이게 라면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농심도 있고 삼양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다 그러는데 보통 끓여 먹는 라면이 다 주력 제품이거든요. 뭐 신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끓여 먹는 건데 팔도만 비빔면이 주력 제품이야.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팔도는 끓여 먹는 라면이 뭘 아는 게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팔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끓여 먹는 라면은 그런 끓이는 라면 계열은 도시락만 러시아에서 팔린대. 엉뚱한 데서. 전혀 생뚱맞게. 아니 들어봤잖아. 러시아에서 도시락 먹는다더라. 나도 처음에 그거 듣고 이게 뭔 소리래? 아니 중국에서 초코파이 먹는다더라. 아니 그거는 내가 중국을 가끔 가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익숙하구나.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것들이 도시락을 먹나 어쩌나. 나 도시락 먹어는 봤어. 한 30년 전쯤에 먹어봤다. 도시락 처음 나왔을 때.
그 뒤로 먹어본 적도 없고 마트 같은 데서 거의 본 적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된대잖아. 그러니까 그 8도 도시락에 해당하는 게 화엄하고 버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터졌는데 중국 가서 터진 거야. 아씨, 화엄종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본토에서는 아무튼 장사가 안 됐어.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꼭 정당성을 가진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당위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청 개념하고 결부됐을 때 그것이 폭발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돼. 그게 이제 비운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반야경은 이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풍미하는 거예요. 중국도 먹었고 인도도 먹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해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동아시아도 먹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버전이었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논리적 충의가 다른 또 다른 공사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어쩌고 해갖고 무안이비 설시는 무안개 내지 그 무자가 계속 들어가는 게 너네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쓰레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논점은 그거예요. 논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딱 이제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앞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 남방불교나 이런 놈들이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왜 진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지폰만 계속 쓰던 놈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사람이 아유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잖아. 그러면 투지폰도 보이고 이쪽에서 다시는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승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원튼 원치 않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문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버텼거든. 근데 일반 이게 다 거의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힘들어지고 주문하는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이렇게 떡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갈렸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죽었고 인터넷에 들어간 놈들은 떡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치 빨라가지고 뭐 주식이라도 사고 뭐라도 해갖고 거기다 숟가락 얹은 놈은 갑자기 몇 억을 벌었고, 그냥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내가 식당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돈이 딸려. 그래서 적금까지 털어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거지가 된 거고, 남들은 벌었는데 지는 못 벌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양극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갈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그걸 갑자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거의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는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도스부터 컴퓨터를 썼어. 윈도우 전에 도스부터 컴퓨터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에는 컴퓨터를 못 써. 그래서 조사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편하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는데 스마트폰은 쓰기라도 해본 거고, 컴퓨터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집에 이제 애들을 오게 하려면, 손자를 오게 하려면 컴퓨터를 사놓으면 애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컴퓨터를 안 쓰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써줘야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지가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오면 답답한 거지.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저 자식이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자꾸 지 집에 가려고 한다. 그 컴퓨터가 이 컴퓨터하고 다르거든. 성능이 얘가 좋아도 내가 최적화돼 있지 않아. 쓰는데 최적화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당 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한두 번 할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이랬는데 좀 해보니까 아, 이게 꿀이구나. 이게 가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못 돌아가지.